어머니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죠? 네, 한 3-4군데 이상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심 어떻게 애들 겨울방학 공부시켜야지라고 정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딱 좋은 정보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애들이 기말고사 끝나는 한 12월 20일경에서 크리스마스 전이 되겠죠. 그때 이후에서부터 고3 수능 볼 때까지, 수리 논술 볼 때까지, 그때 고3의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 머릿속에서 이게 계획가 쭉, 대략적인 계획가 좀 짜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 상태하에서 어떻게 대략 살을 붙여나갈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계획하에서 신동원 선생, 이 신동원 선생은 고3들을 어떻게 끌어나가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 강좌의 특색을 말씀드릴 때에는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치동, 상당히 좀 유명하신 기타 등등의 선생님들의 강좌를 좀 비교 대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교 대조. 장단점을 좀 말씀드려야지만, 저건 좀 그렇겠구나, 저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어떤 장점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잖아요, 어머니. 제자는 약간 섞어서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차피 저라는 사람도 어머니께서 선택을 해 주실 텐데, 선택을 할 때는요, 어머니, 그냥 너무 좀 가볍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좌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선택을 하실 때는 선택 기준을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 있잖아요, 선생님을 선택할 때는 인생이 좀 걸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병원 같은 데 가더라도 그냥 아무 데나 막 가진 않거든요. 사실 이 건물에도 개인병원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여쭤보잖아요. 주변에 사신 분, 치과가 어디가 좀 약간 좀 좋은지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봐서 하는데, 근데 하물며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선생님과 강좌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선택하시고 쉽게 버리시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실수를 줄이는 그런 기준을 좀 3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가지인데 저한테 일단 주어진 시간은요, 한 12-13분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3의 스케줄은요, 이렇게 어머니 돌아갑니다. 학생도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될 뿐더러 어머님들도 대략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3들은요. 자, 이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자, 12월 기말고사 딱 끝나고 2월 달까지요. 사실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는 맞죠? 맞아요. 근데 큰 변화가 있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사실 저 시기는 뽑지 않고요, 지난 과거를 제가 뽑습니다.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기는요, 저 기간보다 한 1.5개월가량 더 깁니다. 사실 그때가 판을 뒤집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사실은요, 그 시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저 시기는 아닙니다, 어머니. 1학년에서 2학년 이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 또다시 불판을 갈아 뒤집는 가장 적절한 2번째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건 사실 3번째예요. 3번째인데, 저거는 사실 판을 뒤집는 것보다는요, 그 의미보다는 방어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특히 고3 올라갈 때는요. 고3 올라가는 시기. 저 기간을 놓치면 성적이 유지가 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과에서 올라가는 건 어머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되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과는요, 의지만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의지만 있으면요, 문과는 비문학 지문 같아가지고 수학 뒤집기는요, 한 이과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과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저 중요한 시기에 놓치면요, 일단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 시기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꼭! 영어의 ABC. 뭐냐면 딱 끝나자마자요, 수능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어머니. 올해 시험이 워낙 역사상 가장 쉽고 또 출제 오류도 많아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쉽고 어렵고는요. 수능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말할 뿐이지 시험 보기 전에는요. 그건 중요치 않죠. 시험 보기 전에는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최대한 정상까지 올라가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현재 나오는 매스컴 나오는 얘기는 결과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요. 뭐 시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어머니. 보기 전에는요. 항상 철저하게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씩 장비를 갖추듯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1순위가 바로 기출 분석이라는 겁니다. 수능을 준비하는데요. 수능 기출을 어떻게 나올지 그걸 파악을 해. 근데 파악을 하는데 어머니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또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이과는요. 쌓아둔 두툼한 양인데 그 양을 하나씩 암호문을 해독하듯이요. 그렇게 끊어 분석하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연계된 교과 개념도 확인하고 그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2개월 넘게 걸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금방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어에서 B에 해당되는 건요. 그 다음 이걸 꼭 해놔야 돼요. 어머니. EBS 수능 특강이라는 걸 그 교재가 언제 나오냐면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 살짝 시기가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2월달 한 중순 말 나오다가 작년 조금 더 땡겨졌어요. 1월달 중순 초까지 나오고요. 수학 말고 언어 외국은요 조금 더 빨라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도요 한 1월달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끝내고 들어가야 돼요. 끝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끝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요 3월달 계약을 딱 하면요 학교에서 대한민국 어떤 학교건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EBS 수능특강 교재 다 사가지고 와. 그렇게 다 해요. 학교 수업도 다 그걸로 나가고요. 내신도 다 그걸로 봅니다. 중간 기말 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잠시 후에 고3 스케줄이 어떻게 쭉 돌아간다는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걸 이때 끝내놓지 않으면요. 수능 끝날 때까지요. 못 봅니다. 어머니 제 수강생 애들 중에서도요. 제가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야 미리 끝내라. 안 끝내놓으면 너 수능 볼 때까지 못 봐. 그렇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도 못 본 애들도 항상 있습니다. 어머니 보통은요. 한 3등급 이하의 학생들. 3등급 이하의 학생. 많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ABC. 겨울방학 때 끝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강좌 끝낼 때도 항상 이걸 제가 머릿속에 염두하고 애들 지도하겠죠. 그런데 현실은요. 제가 겨울방학 싹 끝나고 애들한테 다른 선생님한테 겨울방학 보내고 3월달 학교 중에 온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대치동 애들 물어보면요. 애들이요. 너 겨울방학 때 뭐 했어? 물어보면요. 찍죠 참. 실명 고르면 안 되죠 참. 삐리리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삐리리 학원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생님요.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참 답답한 게요. 무슨 내용 공부했니? 뭐 했니? 라고 한다면요. 얘네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개념을 완성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난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선생님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돌대가리 자식아, 네가 한지를 뭘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요. 어머니 계획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뭐 영상도 보고 인강도 좀 약간 보면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표를 딱 설정한 다음에 선배들 조언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계획을 딱 세우고 나서 거기에 계획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거든요.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면 EBS 가건, 온라인 가건, 오프라인 가건 가네요.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야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손 잡고 가는 거예요. 등치는 저보다 더 큰 녀석들이요. 그리고 그냥 가서 앉아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애들이 올해 수능 끝나고 한번 발등 찍어 보면은 내가 참 바보스럽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수능 끝나고 제가 한 명 통화했어요. 누구 학생을. 근데 한번 겪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안 겪어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게 1순위고. 근데 현실은요. 제가 아까 방금 우스갯소리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왜 많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딱 해놓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 목차, 구체적 제목을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제 수업은 주 1회로서 수업수 적통 기백 나가고 제 교재가 참 좋은데
제 좋은 교재에다가 이런 걸 말도 안 하고 출처 밝히지 않고 싹싹싹싹 다 넣어요, 어머니. 넣는데 그게 좋냐?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고3들은요, 이게 평가 문제인지 아닌지 탁탁탁 보고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선생님, 이거 평가 문제입니다. 요와 똑같은 것들이 몇 년이면 쭉 났으면 이렇게 줄줄 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출처를 안 밝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생님 교재에 있던 거 이렇게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평가원의 입장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이 헷갈려요. 되게 속임수예요, 사실은요. 3분 남았다고요? 중간에 어머니 끊기면 다음에 간담회 때 좀 길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세요, 어머니.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머니. 저런 사람을 최대한 10분, 15분 만에 제가 노출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속을 그냥 다 까발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머니. 적어도 A 인생에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요, 넉넉히 1시간이건 2시간간에 그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보고 질문도 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는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특히나 저런 사람의 성격 이런 것도 좀 대략 어머님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커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그건 넉넉히 시간 두시고 간담회 때 오십시오. 간담회 때요. 제 수업 들어도 괜찮고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혼동된 이 대치동 바닥에서요. 좀 정확한 실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 개인적인 학원의 이익과 조금 부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솔직 담백하게 저희 형수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하고요. 3월달 딱 되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되는데 얘네들이요. 매달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 이제부터 약간 숙진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때 중간고사 봅니다, 애들이요. 끝나자마자 6월 평가원 시험 봅니다.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봅니다. 끝나자마자 여름방학 한 3주, 4주가량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쓴다, 어쩐다 애들 맨날 그럽니다. 끝나자마자 9월 평가원 시험 보고요. 끝나자마자 수시고사, 특히나 10월 첫째 주 토요일날 연세대를 필두로 애들이 깜짝깜짝거리면서 논술 준비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라? 수능. 어머니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어머니. 고3들은요, 미리 해놓지 않으면요, 제가 생각했던 슈퍼맨이에요, 어머니. 슈퍼맨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마무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요, 4개 과목 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이때 짬짬이 과학 탐구해야죠, 사실은요. 국영수를 끝내시건 영수를 끝내시건 이때 결판 짓고 올려보내야 됩니다. 탐구는 이때 학기 중에 하시고요. 짬짬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고3들은 이렇게 지도합니다. 제 강좌. 참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한 게요. 일요일날 저녁 6시요. 어머니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신동훈 선생님 강좌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근데 어머니 그것도 참 제가 찜찜한 게 아니 1학년, 2학년은요. 방학 동안에 죽도록제가 키거든요. 2학년 이과 같은 경우는요. 월수금 화목토 주 6회씩 수업을 제가 시켜놓고 미친 듯이 애들 굴립니다. 사실은요. 미친 듯이요. 왜? 판 뒤집으려면요. 근데 고3들 일주일에 한 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해요, 어머니.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 보면 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짜신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 선생님, 하루는 이 선생님, 클리닉은 여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루는 또 이 선생님, 또 가외를 이틀 이렇게 잡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어머니. 참.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깔아놨는데요. 제가 대치동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제가 제 자식 그렇게 한다. 안 하죠, 어머니. 고2처럼, 고2 이과처럼요. 일주일에 한 5번, 6번씩 해요, 사실은요. 대치동이 아닌,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 수업 제가 할 때는요. 3번씩 수업합니다. 3번, 4번씩. 그래야지만 저거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머니. 근데 그게 상업적인 이유와 좀 맞물려 돌아갑니다.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요. 현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 타협점을 제가 찾아내면요. 제가 주 1회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분명히 끝내야 되거든요. 되게 바쁩니다. 근데 바쁠 때 어떻게 하냐면 수 1부터 나가지 않아요, 어머니. 수 1부터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적분, 적통하고 기백, 적통, 기백.
이 두 개 과목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어머니. 적분을 나가도 괜찮고 기백을 나가도 괜찮고. 근데 강남 딱 보시면요. 얘네들이 적통을 안 한 학교도 있고 기백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고3 때 하라고요. 근데 이것부터 하고 끝내둔 다음에 수투, 수원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답니다, 어머니. 가급적이면요, 어머니 주 1회 수업 하지 마시고요. 이걸 딱 잡고요. 겨울방학 때 확 몰아치셔야 됩니다. 좀 그렇게 권해드릴게요. 이거 딱 잡고 확 몰아치셔야 돼. 그래야지만 계약하고 나서요,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 그리고 이 대치동반도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 숨은 저희를 제가 다음에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기서 딱 끊을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면 저쪽 넘어가도 카메라 촬영.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회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요. 그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